자, 오늘 12월 10일입니다.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는 양대 시장이 일단 외국인들 매수 부분이 일단 유입이 되면서 강세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혼조 양상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시장 흐름은 사실 오늘 이제 시장이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눌림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분봉상으로 보면 현재 10분봉의 저점이 412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4121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기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오르면은 빠지죠. 근데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정들 중에서 가격 조정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수가 아래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는 걸 기간 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1121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리는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기준을 일단 4120 현재로 잡아놔 놓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기존에 우리 박스라고 그냥 얘기했던 거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는 해드리긴 했지만 크게 의미 자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쪽 937포인트 938 정도 돌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다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혼조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미국의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이 극도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천천히 하자라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전히 좀 천천히 시장을 봐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안의 종목군들을 보는 게 오늘은 크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일단 들지만 여전히 하던 짓은 계속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3.5%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금산 분리 완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행정부에 지금 허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라면 저점 수준 한번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6만 4천원 정도까지 저점을 높여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 좀 올라오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이브는 30만 4,500원 돌파가 되면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돌파했다가 그냥 윗꼬리 달고는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내일부터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돌파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브가 많이 밀리고 엔터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 있습니다만은 하이브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 내에 그냥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은 눌림으로 봐줄 수 있죠. 11월 3일부터 조정을 받고 있던 하락세가 지금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의 결정이 지금 30만 4,500원 돌파 여부에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오늘 한 2% 정도 상승 중이고요. 삼성 SDI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박스권 상단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SOL 같은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의미 자체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패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은 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22만원 돌파 못하고 눌리는 모습 보이면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스코텍 올라오고 있는데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전의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 봐야 되고 못 넘어서면 줄인다 생각해 두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등 중이고 그 다음에 RFHIC 클로버도 올라갑니다. 클로버는 최근에 이게 저항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일단 해드렸고 전일 저가 안 깨지면 일단은 조금 몰고 가셔도 좋겠다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변함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로봇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또 보이네요. UAE 로봇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릭스, 그 다음에 노타 반등 중이고, 펩트론 오늘 반등 중입니다. 펩트론은 이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게 펩트론이 끝나는 가격권이 241,500원입니다. 241,500원 위에서만 추세를 돌리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어스라든지 애플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중심을 잡아주려는 노력은 계속 보이고는 있는데, 이전에 이제 강세를 보일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은, 여기 강세 부분을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고점을 뚫는다든지 하는 그런 강세 부분은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소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고 난 다음에 다음번 금리 인하 부분이 아마 금리가 동결될 걸로 지금 보고도 있는 그러한 상태고,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세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미국 시장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 부분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파적 인하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매파적 인하. 금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를 덜 내리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뭐 금리 인하를 하는데 향후에는 금리 인하를 좀 둔하게 내릴 거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더라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우리 예전에 미국이 금리 인하 부분을 조금 멈추는 듯한 얘기를 하니까 당장 뭐가 됐나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죠. 내일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0.2% 정도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1월 26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이 요번에 0.25로 낮추면 3.75가 되겠죠. 1월 달에 3.75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그게 이제 63% 정도가 되죠. 금리를 1월 달은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3월 달도 동결이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3월 달도 동결될 거로 보이고, 4월 달도 동결로 봅니다. 4월 달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달 돼야지만 일단 금리가 좀 인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을 많이 당겨주고 있었던 가장 요인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하였는데, 이 금리 인하의 속도 자체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월급을 한 700만 원 받았는데 다음 달에는 월급이 다시금 700만 원에서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월급이 다음 달에도 700만 원. 그럼 언제 오르나요? 그 다음 달에도 700만 원. 언제 오르나요? 그 다음에도 700만 원. 원래는 다음번에도 금리가, 다음번에도 월급이 이번에 7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는 월급이 800만 원, 그 다음에 9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700만 원 주고 그 다음도 700, 그 다음도 700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실망감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한쪽에서는 큰 충격은 없을 거다. 이미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되냐 하면, 시장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완화를 하는 거죠. 통화를, 어차피 금리 인하하는 것도 통화를 푼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준이 국채 매입 재개 같은 돈 풀기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파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돈을 풀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죠. 제가 누차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멈춰 있습니다. 세게 달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해도 좋다라고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H200 칩에 대해서 기업들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중국이 자기네 지금 GPU라든지 하는 부분, AI 칩, GPU가 아니라 AI 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립니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서 말씀해 드렸던 그런 기준들 체크를 해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분봉상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 반등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405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시장이 4050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405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한번 전략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